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그 무시선법 마음대조를 이제 복습을 한번 하고, 또 지난번에 한 상시훈련 프로젝트도 반 정도 했는데 그거 하고, 또 나머지 반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이제 가면 이 마음작용하는 일기 쓰는 법 갖고 어떻게 마음을 개조할 것인가, 그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무의선법 마음대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그 요약만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무의선법 마음대조는 이것이 이제 제일 그 공식인데, 요거를 아주 외우고 다니는 게 좋겠어요. 사람이 참다운 선을 하고자 할 때인데, 선을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진공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텅 빈 자리인데 그걸로 채를 삼는다. 이게 내 그 바탕을 삼고 근본을 삼고 내 몸을 삼고 묘유로 그 진공 아무것도 없는데 묘하게 존재하는 것도 작용을 삼아서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경계를 대하면 부동하기를 태산같이 하고,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주체와 내 마음과 인식의 대상이 마주쳐서 형성되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는 경계가 딱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마음이 동해가지고 끌려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청정하기는 마음을 지키되 청정하기는 허공과 같이 해서 그랬거든요. 안으로는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허공과 같이 지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동하에도 동하는 바 없고 정하에도 정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요걸 아주 딱 외우는데, 그럼 어떻게 진공으로 채를 삼느냐, 요걸 한번 실례를 한번 들어보자 이거죠. 지난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 이게 진공으로 채를 삼으면 진공의 채성을 지킨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가 진공이고 원래 청정한 것. 청정이라는 것은 맑고 깨끗해서 물들지 않았다. 우리 마음은 원래 물들지 않은 것이다. 청정해서 않았는데 어떻게든 물이 들었느냐? 경계를 따라 동해가지고 착해서 물이 들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는 원래 청정하여 염착이 없건만은, 염착이 없다는 게 진공이에요. 염착이 없건만은, 그러니까 물들고 착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경계를 따라 물들었나니, 경계를 대하면 어떻게 해요? 늘 멈추고 대주해서 딱 멈춰갖고 내 마음이 끌렸느냐 안 끌렸냐 이렇게 대주를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경계에 끌렸느냐 안 끌렸느냐 대주함으로써 그 염착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물들지 않게 함으로써 본래 청정한 진공의 체성을 지키자는 것이요. 그 자리를 허공 같은 그 마음을 지키자는 것이요. 요거를 그냥 외우고 다니면서 경계를 대면 딱 멈춰서 내 마음을 대주해서 물들었냐 안 들었냐, 끌렸냐 안 끌렸냐 이렇게 대주하라 이거죠.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쉽게 만드는 것이 자성의 개정의 공부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심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바탕인데, 우리 본래 마음자리라고 해요. 바탕은 원래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건만은, 우리 마음은 요란하다는 것은 경계를 당해서 감정이 희로애락의 감정이 흔들리는 걸 말하고, 어리석은 것은 옳고 그른 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걸 말하고, 그런 거는 정당하지 않은 생각을 하는 걸 말하는데,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경계를 대하면 마음이 요동을 치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진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거를 안 하게 되면 그게 내 본래 마음자리 진공의 자리가 된다 이거죠. 늘 멈추고, 경계를 하면 멈추라 이거죠. 생각하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그 다음에 취사해서 옳은 거는 취하고 그런 건 버려서 그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을 얻게 하셔서 자성의 정회계를 세우자. 자성의 정회계라는 것은 경계를 향해서 마음이 요란해지지도 않고 어리석어지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이제 공식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면, 이렇게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일단 멈춰서 살피고 대조하자. 멈춰서 살피고 대조하자 해서 요 공부를 해갖고 하루 종일 해서 경계가 10번 있었는데 내가 6번, 그러니까 반 이상은 내가 이걸 지켰다. 그러면 그 유념이고요. 반 이하를 못 지켰다 그러면 그게 무념이라 이거죠. 요건 이제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되냐면 그거 그대로 지켰으면 그걸 유념이라고 하고 마인드풀, 못 지켰으면 무념이라고 한다. 무념이라고 하고 무념이라고 해서 그것을 어디다 정리하면 이 상실기장 여기다 진공묘의 용심법 일상샘 1, 2, 3조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하루 종일 그 번수가 그 대조를 했으면 많으면 10번 중에 6번 이상 했으면 유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하루 종일 그냥 마음을 방치했으면 무념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거를 이 숫자를 해서 이제 한 달치를 쭉 하면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16일 이상을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했으면 그 달은 잘 공부를 한 달이고, 한 14일 정도만 하고 16일은 안 했다 그러면 그 달은 못한 달이다 이렇게 해갖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1번 진공배 용심법 유무 여기다가 적는 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음 달에 할 거예요. 다음 달에 할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다음 달에 요걸 공부하는 거예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라. 그럴까? 차없는 마음을 알아서 차없는 행을 하라. 응무소주와의 이생기심이라. 이건 좀 수준이 높은 거예요. 경계를 정해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이 불교 금강경나인데 경계를 딱 대해도 끌리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경계를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항상 작용을 하되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 우리의 차없는 자리를 알아서 이 진공자리를 알아서 항상 차없는 행을 해라. 그게 아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아까 펼쳐놓은 것이 요라나 머리선 그름이 합치면 요게 진공으로 제일 삼고 묘를 용을 삼으라. 차없는 마음을 알아서 차없는 행을 해라. 응모수지에서 이생기심하라. 그 세 가지가 잘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요걸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를 대할 때마다 그게 프로젝트 1이라 이거죠. 그게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정해서 하자는 대로 그렇게 취사했으면 유념이고 안 했으면 무념이다. 그래서 유념 무념을 번수를 세서 이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를 봐서 내가 한 10번 중에 5번, 6번 하면 유념이고 못했으면 무념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숫자로 아예 딱 세서 하는 것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무의선법 프로젝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제 조금 그 수준을 높여갖고 그 일거래 일심, 아르마르 일심, 그다음에 연불자선도 하고, 그다음에 끝까지 싸우는 정신,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는 정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 잡는 정신, 무의선법 강령 대신. 요거는 이제 다음 달에 요거를 할 프로젝트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거죠. 그랬을 때 자기 전에 반드시 요 일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유념무념을 한번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반성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공부의 핵심이에요. 자기 전에 그냥 자면 절대 공부가 발전이 없고, 자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를 반성해보고 유념으로 살았는가 무념으로 살았는가 그 숫자를 한번 카운트해보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일기장 갖고 하면서 아주 이렇게 다니는데 흰콩 검콩을 갖고 다녀요. 주머니에다 흰콩 검콩을 넣고 다니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가 무념했으면은 이게 콩 있잖아요, 콩. 예? 콩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걸 이쪽에 집어낸다 이거죠. 흰콩 검콩. 그래서 이거 흰콩 검콩 했더니요, 미국 사람들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대요. 왜 검은 콩이 나쁜 거냐, 흰콩이야. 그래서 그 미국으로 영어로 할 때 검은 콩이라고 바꿨어요. 그냥 다크콩이라고 했더니 다크콩. 그랬는데 검은 콩 갖고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책상 위에 아주 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이렇게 콩을 이렇게 옮겨놓고 이렇게 하니까 제일로 눈에 잘 띄고 좋더라니까. 그다음 상시훈련 일과 프로젝트, 요 두 번째 프로젝트인데 이건 아까 한 건 유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유념 공부. 이건 뭐냐면 이제 이거 두 가지 다 신청한 사람 다 해야 돼요. 본인이 신청한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시점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나 구경만 하면 되는데 두 가지 한 사람 다 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요. 그 윤용 공부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응용하는 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계를 대해서 마음을 작용할 때 응용이란 건 경계를 응해서 마음을 작용할 때 있어요. 내가 경계를 당해서 내 마음을 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요. 요게 이 공식이란 말이죠. 온전한 이게 무슨 소리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요. 그거를 이제 풀어 쓴 거예요. 경계를 대해 마음이 작용할 때마다 일단 멈추어서 마음을 멈추어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그게 온전히 내가 막 마음이 들떴으면 탁 멈춰갖고 정신을 딱 안정해서 온전한 정신 회복하고 예? 말을 자고 안정을 하는 거예요. 하고 생각으로 가면 생각을 궁글린단 말이죠. 어떤 게 옳은 거냐, 어떤 게 그런 거냐, 이게 내가 할 일이냐, 안 할 일이냐, 그걸 생각을 궁글린단 말이죠. 궁글려서 바른 판단을 얻어서 판단을 딱, 이게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해보는 거죠. 물론 그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녁에 가보면, 내가 그때는 바르다고 판단했는데 잘못했구나.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날 고치면 돼요. 근데 판단을 해서도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자기는 나름대로 했는데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서울 시내 가면요. 어느 길로 가야 이게 길이 빨리 갈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요. 갔더니 꽉 막힌 거예요. 이거 왜 이게 이해로 뭐가 막혀? 이게 잘못 선택했구나. 그래도 그는 판단을 해봤잖아요. 그냥 무심히 간 게 아니라 그 왜 그럴까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는 더 연구를 해보면 이제 여러 번 해보니까 내중에는 이제 서울 시내 갈 때 딱 하면 대충 맞아요. 그게 판단을 바르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틀리더라도. 그 다음에 취사는 뭐냐면 판단 결과에 따라 근거는 버리고 사라는 건 버릴 자자고 취는 이게 취할 취자예요. 그런 건 버리고 옳은 거는 취하는 결단을 내린다. 옳고 그런 게 있으면 옳은 거는 딱 취하고 실행하고 그런 건 버려버리고 결단을 내려서 실행한다. 이거예요. 요 세 가지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 취했고 그걸 풀어 쓴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요거를. 아까 무시선법은 심지가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럼 있었는가 없었는가, 진공의 체성을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 뭐 요런 걸 하는 거잖아요. 내가 착이 없었는가 없었는가, 이거 마음대로 그거 하는데 이거는 아주 일할 때 아주 일할 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연습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생각을 궁글려 바른 판단을 얻고 취사, 옳은 건 취하고 그런 건 버린다. Sound choice. 그 다음에 주의가 있어요. 주의는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 주의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하란 말이에요. 주의, 이거는 히드플리스는 잃어버리지 말고 실행하라. 있어요. 요게 유념 공부라요. 유념 공부. 유념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놨. 이게 아주 그림으로 있죠. 스탑이죠. 일단 멈추어서 온전한 정신 회복하고 생각을 궁글려 바른 판단을 얻고 그렇잖아요. 그게 판단 결과에 따라 그런 건 버리고 옳은 건 취하는 결단을 내린다. 언제? 모든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천만 경계를 대해서 마음이 작용할 때도 그렇고 두 가지가 있어요. 경계라고 하는 건 일이 아니고 어떤 나를 자극하는 경계가 왔을 때에도 그렇게 하고 일을 해야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이거 완전히 인성관리 공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기르는 공식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것도 역시 그렇게 했으면 유념이고요. 이걸 안 했으면 무념이라고 해요. 유념, 무념. 뭘 해서 유념했냐, 무념했냐를 그때그때 적으면 제일 좋아요. 콩으로 그냥 그 순간순간 하면 좋은데 못했으면 저녁에 이제 대충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게 부정확하죠. 정확하게 숫자를 쓰는데. 그걸 어떻게 되냐면 1조. 온전 생각 취사 1조가 있잖아요. 이게 상실일장인데 대종사님이 상실일장인데 여기다가 온전 생각 1조에다가 반 이상 했으면 이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반 이상 못했으면 이렇게 스레쉬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달간 딱 해서 한 달간 유념한 숫자를 딱 세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상시일기 입장에 이거예요. 상시일기 1번이 온전 생각 취사가 그걸 말하는 1조. 1조를 그걸 말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6조까지 있는데 이게 다 하려면 엄청 많죠. 그럼 그 어떻게 이제 그럼 뭐냐? 미리 연말하는 건 무슨 소리냐? 그럼 내가 어떤 일을 온전 생각 이제 순간적으로 온전 생각 취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단순하게 온전 생각 취사가 되는 일이 있고
상당히 복잡한 일이 있어요. 그때 가서 막 생각했는데도 안 돼요. 너무 막 일이 복잡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플랜을 한다. 플랜.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봐 미리 연마기를 주할 것이 그 일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미리 연마를 딱 한단 말이죠. 응? 플랜을 하죠. 어제 대선 후보들 막 하는데 준비 안 하고 아무리 온전 생각 취사해도 그때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충분히 하고 와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대답하고 막 다 준비를 하고 와요. 그게 응용하기 전에 형태를 미리 연만 다 보니까 막 하루씩 막 열심히 열공을 하더라고요. 그거 하더니 전부 잘해요. 막 그렇게 하면 막 탁탁 대답을 해요. 그 준비 안 했으면 이거를 안 했으면요. 절대 이 온전한 아무리 마음을 안정하고 생각을 판단을 해도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당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는 거. 응용하기 전에 응용 형태를 봐 미리 연마기를 줘야 할 거지. 플랜을 먼저 하는 플랜. 그 다음에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 취사기를 줘야 할 것. do 실행을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갔다 와서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질문이 딴 게 나왔다. 생각하지 않은 게 질문이 나왔다. 이거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은 내가 플랜을 잘못 짰구나. 해갖고 고치는 거야. 다음번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다. 작전을 다시 짜는 거죠. C라는 걸 되돌아보고 처리권을 생각해보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작전 짠 대로 했느냐 하면 또 당황해갖고 작전 짠 대로 말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제일 나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당황해갖고 딱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저는 되돌아보고 자기 작전대로 했느냐, 작전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걸 돌아보는 게 3번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이게 모든 일에 이걸로 해야 돼. 프렌드 C로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한번 봐봐요. 이걸 그래프로 이제 보면 플랜이라는 거는 응용하기 전에 응용형사로 미리 연마기를 취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자는 조목 말자는 조목을 정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건 하자, 이건 말자, 작전을 세운다, 말자를 짠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대로 온전 생각 취사를 하되 작전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G는 작전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실행을 했는지 안 됐는지 하면서 유념무념을 숫자를 딱 세는 거예요. 여기다 숫자를 딱 적어놓는 거예요. 이게 적어놓는데 이게 보통 때 연말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내중에는 저절로 그냥 미리 그 전날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반성하고 계속 하다 보면 이 작전이 굉장히 치밀해져요. 엄청 치밀해져서 정확해지고 실행도 작전했으면 거의 다 실패 없이 그냥 작전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전 짜도 두가 실행이 안 되고 하기로 해놓고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되돌아보고 작전이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면 프렌드 C를 계속하면 작전도 정확하고 실행도 정확하고 되돌아보기 정확하고 이게 딱 했는데 결정적인 때 이걸 딱 정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한 번만 있을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어디 시험 받아 하는 때는 한 번이 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는 작전이 미스 돌아볼 기회가 여러 번 해갖고 딱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순신 장군이 작전을 짰어요. 명랑천 작전을 딱 짰어요. 이렇게 하자고 그냥 다 계획을 치밀한 작전을 짰어요. 둘을 딱 했는데 생각보다 적군이 더 많이 온 거예요. 한 50초 올 줄 알았더니 100 몇척이 온 거예요. 그럼 마음이 당황해 갖고요. 작전을 다 잊어먹어요. 이 두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딱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딱 나가는 게 두예요. 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부동하긴 태산과 같이 해야 작전대로 가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계획도 잘 짰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두를 잘한 거죠. 작전대로 딱 치밀하게 밀고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C는 이제 한번 되돌아보, 그때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이제 되돌아볼 거 아니에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능이 나갔고 그냥 마지막 결정적으로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프렌드 C로 되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해서 단련하자 이거예요. 이게 동할 때 마음 공부예요. 동할 때 마음 쓰는, 그러니까 용심법이라 그래. 마음 쓰는 법이라 그래. 용심법. 동할 때 마음 작용하는 법 어떻게 작용하냐? 미리 계획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다음 실행대로 계획하고 그다음 반성하고. 그리고 어디다 쓰냐면 그럼 여기 2조에다가요. 플랜을 했으면 2조에도 딱 쓰는 거예요.
그날 풀어냈으면 풀어 안 하고 그냥 살았으면 2조는 안 치고 1조 하고 6조에다가는 반성했으면 6조다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면 1조, 2조, 6조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요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반성하고 전화 계장이 이거 반성을 했으면 쓰면 되잖아요. 요거를 매일같이 단련하게 되면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모두 잘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좌우간 이 세상 이게 뭐 정전망공 대학 훈련인가 이거 오면 좌우간 직장 가서 막 이게 진급을 해야 돼요. 진급. 나 이거 많이 든 진급할 게 없으니 지금 정년 퇴임한 사람은 다음 생에 이제 공부를 잘하겠죠. 기영선이 어디 시험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 시험 왜 시험 본다지 올때 5년도 넘었어요. 맨날 시험 본다지 아직도 합격을 못했어.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잘 안 왔어요. 열심히. 여기에서 열심히 왔으면 벌써 붙었다니까. 여기 있는 애들 왜 떨어진 애 하나도 없어요. 여기 떨어진 애 하나도 없어. 다 붙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냥 심심하면 하고 어떤 안 와. 그래서 왜 안 와도 또 잊어먹을 만하면 또 나타나고. 이래야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되는 일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변치 않고 그냥 일직심으로 가야 되는가 이거죠. 그래도 요번 때 한번 성공해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또 아이고 핑계는 잘 돼요. 몸이 아프다 안 아프다 그러는데 세상에 몸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아프긴 다 아파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디에다 처리하냐면 일에다 처리하는 거예요. 일에다. 이 보면 한 제자가 여쭙기를 저는 늘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사물에 발갈칠 수 있습니까? 일머리가 없어. 사람이 일머리란 게 있어요. 일을 시키면 쫙 알아갖고 착착착 처리하는 사람 일머리가 있어요. 일을 시키면 뭐부터 해야 할지 앞뒤가 안 맞고 허둥지둥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일머리가 없다. 뭐 앉아서 뭐 공부 외우기는 잘해요. 막 시험은 잘 보는데 일을 시켜는 못해요. 일머리가 없는데 이 사람이 일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물이 민첩하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렇게 했다. 대종사 말씀은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연마하고 미리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죠. 일을 당해서 잘 취사하고 그냥 취사는 그냥 계획대로 실행하고 일을 지난 후에 다시 대조하고 잘 되는 안 대조하고 요까지 아까 일 해봤잖아요. 한 가지를 더 집어했어요.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매양 반주하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참죠. 전문가를 이게 참 우리 회사에도 전문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잖아요. 이 육침 요거를 다른 사람이 하는데 마음과 매양 반주하는 공부를 잘하면.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삼성전자 이렇게 해야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삼성전자 이렇게 해야 안 해요. 말하면. 네, 그렇게 합니다, 정사님.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왜 잘 되냐면 요걸로 한 거예요. 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요거 미리 연구하고 취사하고 대조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어떻게 하냐, 다른 회사 어떻게 하냐 이거 살펴야 되잖아. 이거 안 했다면 안 돼요. 이거 완전히 이거 갖고 성공했다니까. 그러면 점점 사물에 능숙해져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않느니라. 이렇게 돼 이것이 이 공부라 이거죠. 근데 이거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겠어, 꼭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잠깐 만병통치라니까요. 요거 이창준 씨 들었는데 자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미리 엄마 취사 하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하고 그렇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뭐 한 달이면 대충 다 해결이 돼. 한 달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이 한 가지만 하면 잘하겠는데 일이 여러 가지예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지. 이것 뭐 가정 일도 봐야죠. 뭐 회사 일도 뭐 몇 가지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일을 자꾸 시켜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일이 서너 가지가 돼요. 그러면 한 가지만 하라면 이거 다 하겠는데 이게 복합성 유념이라 동시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챙긴다 이거예요. 이것은 복합성 유념은 한 5가지를 갖다 동시에 그 프렌드 C를 5가지를 하는 거죠. 그래야도 착오가 없는 거죠. 복합성 유념 공부는 하면 주의력이 극대화돼서 차원 새로운 역사를 만든 창의성이 발현된다 이거예요. 복합성. 이게 창의성 실현의 주변 가능성 여건이 형성된다. 그 소리는 뭐냐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실현하려면 주변에 도와줘야 돼요. 상사가 도와주는데 밑에 사람이 도와줘야 이게 일이 되지 내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도와주냐? 그러면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챙기면 내가 목적한 창의성이 실현될 수 있는 분위기가 딱 형성이 된다.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이란 건 내가 어떤 좋은 생각이 있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좋은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실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딱 형성이 돼야 돼요. 분위기가 누가 하냐? 자기가 하는 거죠. 어떻게 챙겨야 된다. 복합성 프렌드 C를 여러 개를 동시에 돌려서 딱 챙겨야 한다. 이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아니 내가 이제 막 뭐 큰 사업을 하겠다고 뭐 열심히 챙겼는데 집을 안 챙겨. 집 가정을 안 챙겼더니 막 가정에서 난리가 났어요. 집안에서 막 부인이 난리가 나고 하면은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집안에서 가정 불화가 있는데 어떻게 바깥에 나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챙기고 집안도 챙기고 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챙겨갖고 하게 돼. 그래야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죠. 큰 역사를 이루려면 프렌드 C를 여러 개를 동시에 돌려라. 동시에 돌려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한 개씩만 돌리다가 내중에는 여러 개를 돌려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상시일기에다 적는 거예요. 그때 핵심은 유념, 무념이에요. 하기로 한 걸 했으면 유념, 한 대로 안 했으면 무념. 이렇게 하자는 제목, 유념 공부는 뭐냐면 하자는 제목과 말자는 제목을 정하고 이게 프레는 하면 하자는 제목이 생기고 말자는 제목이 프레는 결과는 하자, 말자가 생기는 거예요. 하자는 제목을 그대로 했으면 그 유념이고 그대로 안 했으면 무념이라 이거죠. 요거를 우리가 하는 것을 갖다가 상시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여기다 적는 거 아까 거기다 이게 1조, 2조, 6조까지 지금 한 거예요. 상시일기를. 매일 저녁이 되면 그걸 하는데 요거를 동시 공부라고 해요. 동할 때 일이 있을 때는 프렌드 C 온전 생각 취사 하고 반조, 대조 요걸 갖고 해갖고 그다음에 일기를 꼭 적어야 돼. 일기를. 저도 이제 일기장을 막 계속 적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몇 년간 요 일기장을 막 계속 일기장 몇 년 적었더니 이제 지금은 대략 그날 계획 프레는 이게 계획되고 저녁에 보면 대충 다 맞아요. 그날 이거는 좀 빼진 거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날을 돌리고 해갖고 이게 일주일 계획, 한 달 계획 이렇게 또 1년 계획 이렇게 쭉 세워갖고 이게 간단 말이죠. 그래 이렇게 해서 이게 해보자. 근데 3조, 4조, 5조는 뭐냐면 학습 상황이라 그래요. 그건 이제 정할 때 일이 없을 때 공부란 말이죠. 일이 있을 때 마음을 아무리 써도 일이 없을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3조는 경전 공부예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앞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한 교수가 있고 참고 경전이 있고 지정한 교수와 참고 경전을 이게 보는 걸 말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의두연 말하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의심을 걸어서 딱 해결하는 문제예요. 의심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의도를 걸려 답을 딱 찾아내는 거예요. 의심건이 생기면 생각하는 순서를 따라 딱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막 아래 연구 과학하는 사람들도 의도를 걸어서 딱 해결하면 그대로 잘하면 이제 유명한 과학자가 되는 거죠. 뭐 의사도 그렇고 의사는 의도를 걸어갖고 딱 병명을 딱 찾아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의도 가는 게 중요해. 연불자선 이제 수양을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연불자선 일심통일을 해갖고 잡념을 가라앉히고 수양을 하는 건데 요거는 시간 수로 적는 거예요. 시간. 내가 얼마큼 했느냐. 교과서라고 하는 그거를 그냥 읽은 거는 음강이라고 해서 10분 적어요. 1시간 10분 이렇게 적고요. 의지해석이랑 막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분석해본 거고 의도연 말한 건 자기 의도를 생각한 걸 10분을 적는 거예요. 이 연불자선 이렇게 적는데 요걸 한번 보자. 그럼 이게 무슨 공부냐 봐요. 처음에는 경전을 배우고 스승과 문답하는 공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삶이 그냥 정처 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60이 됐는데 내가 뭐 때문에 왜 살아왔는지 뭐 이유도 없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성현들이 만들어 놓은 책이 거기에는 다 인생이 갈 길이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교에는 사삼경 있고 불경이 있고 성경이 있고 이걸 다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적당한 종교를 가지면 자기가 가진 종교의 주경전을 정정하고 또 참고 경전은 다른 중요한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제 주경전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참고 경전 이런 거 좀 봐도 좋겠다 하는 다른 참고 경전을 제시하고, 또 불교는 불교대로 경전이 있으면 그 참고 경전이 있고, 유교는 유교대로 뭐 다 각 종교마다 주경전이 있고 참고 경전이 있고, 그거를 합쳐서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늘상 하루에 경전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바른 길로 가게 돼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인도해 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스승이 있어야 돼. 스승이라는 것은 경전으로 내가 알 수가 없는 거를 스승의 지도를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그건 여기 가서 공부하는 게 스승이 있는 거예요. 스승이 있는 공부, 혼자 공부하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스승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되냐면 배우고 항상 이게 경전을 공부하고 배우고, 또는 이제 예외가 있으면 예외 가서 공부하는 것도 이게 경전 공부예요. 예외 가서 공부하는 거. 뭐 이게 다른 다른 종교에서는 그 예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경전이 아니라 실제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이 다 경전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세상 만물을 이렇게 이게 말하면 이 진리의 눈으로 세상 만물을 보면 그 속에 다 진리가 들었다 이거죠. 진리가 들었기 때문에 천지는 법이요 세계는 한 경전이니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공부하는 대중을 놓지 말리. 요게 경전 공부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 말고 그냥 어머니 보지 말고 세상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속에 다 경전이 들었단 말이죠. 응? 경전이 들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경전이 있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원불교 처음 생길 때 하도 가난해서 엿장사를 했잖아요. 엿장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새 인심이 사납고 도둑도 많이 끌 거니까 문을 좀 잘 잠궈라. 그 엿판하고 잊어먹으면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지 않냐. 그래갖고 이제 그 대종사님이 이제 자물쇠를 갖다 사다가 탁 이게 좀 잠궈라 했는데, 아이고 무슨 도둑이 어디 있어요. 뭐 우리 거 뭐 가져갈 게 있나요? 하고서는 그냥 문 열어놨다가 헐딱 도둑을 맞아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그냥 이제 가게를 엿판하고 이걸 다 잊어먹었으니까 이게 생계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그거 자물쇠까지 챙겨줬는데 내가 참 말을 안 듣고 있다 이렇게 너무 죄송해서 이거 어쩔 뻔을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를 제일 큰 선생님이 생각하나 그게 아니라 그 도둑님이 제일 큰 선생이다. 어떻게 해서 도둑님이 큰 생각이냐 그랬더니 내가 말하니까 말 안 듣다가 도둑님이 훔쳐가고 그때부터 정신 빡 차려서 문 잘 잠글 거 아니냐. 도둑님이 최고 선생이다. 나보다 훨씬 더 천생이다. 그러니까 이 옆판 이름한 건 학자금이라고. 학자금. 학자금 너무 싸요. 싸다. 그러니까 말하면 이 도둑질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게 보면 그 경계가 들었다. 어떻게 경계했어요? 문을 안 잠궜더니 도둑님이 들어온더라. 이게 경전인 거예요. 문을 안 잠궜더니 도둑님이 들어온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걸 어겼으니까 도둑을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세상 만물의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경전이겠어요? 내가 경계를 했는데 마음을 딱 챙기고 언제 내가 어디 배운 대로 딱 했으면 마음 요란해지지 않아갖고 모든 일이 잘 될 건데, 이 마음을 그냥 방심했더니 막 요란해지고 싸우고 막 이렇게 엉망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경전이란 말이죠. 내가 마음을 챙기면 이렇게 되고 안 챙기면 이렇게 되고, 요게 경전이라 이거예요. 경전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경전이 있어요. 요거를 챙겨서 하면 복이 오고, 안 챙기면 이게 죄가 들어오는 것이 요 내 마음 작용에 있다. 요 원리를 알아서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게 이게 경전이라 이거죠. 이 공부를 하라 이거죠. 근데 그것이 그 말이 어디 있냐? 경전 속에 있다. 경전을 봤더니 그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진짜 경전 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진짜 본. 그래서 참으로 진짜 경전 보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진짜 글로 된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 진짜 되는 경전을 이렇게 보기를 주의했더라. 제가 이제 오늘 아침 경전을 읽었는데 이랬어요. 대개 성질이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 그랬어요. 여성은 아주 견고하고 진실한데 용납성이 없다. 견고하고 진실한 용납성이 없다. 남성은 허허하고 대범한데 이게 속이 그냥 경고하지 못해서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어떻게든지 견고하되, 경고는 잊지 말리 하되 좀 대범하게 용납할 줄 알고, 남성은 여기 대범하되 견고하게 진실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이 딱 들었더라니까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알았대요. 그래서 그래. 요거를 좀 얘기를 해줘야겠다. 어떻게 우리 대사면은 여성이 많은데 용납성이 없어갖고 사람 골탕 먹여. 그냥 요만한 것도 못 봐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도 못 봐주고 그냥 꼼꼼해요. 특히 법 공부한 사람들 그냥 뭐 안 봐줘. 그냥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쳐야 그런데 용납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게 다 경전이라니까. 그 경전 나와 있어. 그렇구나.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엄청나게 이게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 그걸 실제에다 경영을 하고 실제 말하면 이 현실 경전, 내 마음 경전, 경전이 세 가지가 있어요. 경전, 마음 경전, 현실 경전. 이 공부를 하는 법을 하자 이거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제가 주로 하려는 건 요거예요. 의심을 풀어내는 공부라. 요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떤 문제가 있으면 딱 의도를 걸어서 그게 풀어내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연구를 해갖고 연구를 하다가 보면 딱 풀어내는 공부예요. 난 또 특히 수학 문제를 풀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수학 문제만 보면 그냥 연구를 해갖고 다 풀어내. 근데 거기 자기 웃어갖고 거기만 해. 영어 공부랑 수학 공부만 해. 그냥 문제를 하고 풀어내면 재밌어요. 그러면 쫙 다 풀리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아니라 세상 만물을 보면 문제를 놓으면 딱 이렇게 의심권을 잡아서 풀어낸다 이거죠. 근데 이게 항상 푸는 게 아니라 맑은 정신에 이걸 딱 풀어낸 이게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의심을 풀어내는 공부, 의두연마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오늘은 이제 했고 다음 시간에 또 해봐요. 의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과 이치 간에 의심을 일으켜서 그 의심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써서 생각을 궁글려 알아낸다. 어떤 의심을 딱 문제를 딱 프로그램 데피니션이라고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머리를 궁글려 갖고 그걸 해결해요. 근데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의도에는 의도 해결의 순서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안 되고 그 차차 처음에 문제를 딱 정하고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따라서 해결해서 딱 분석을 하는 것을 갖다가 의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Cases for questioning.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 의심 문제. 요걸 하는데 이제 두 가지. 대소유무의 이치와 시비의 일이며 그건 뭐냐면 이 세상 만물을 볼 때 의도를 걸어라 이거예요. 의도를 걸어라. 세상 만물을 볼 때 의도를 걸어라. 근데 과거 불조에 받으며 하면 과거 불조들이 문제를 내는 게 있어요. 문제. 표준 문제라고 해요. 그걸 공안이라고 그래요. 화두, 공안. 1700개가 있어요. 공안 1700개가 있어요. 옛날에 화두. 그거는 아주 공식적으로 돼 있어요. 너무 많아갖고 대종사님이 뽑아갖고 40몇 개를 뽑은 걸 다시 20개로 줄인 것이 우리 의두연목이에요. 48개인가 있었는데 다시 20개를 줄였어요. 1700개로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화두라 그래요. 그러면 세상 만물에 대해서 하는 것도 해보고 화두도 해볼 줄 알아요. 이 세상 만물은 잘하는데 잘해요. 근데 의두 갔는데 어떻게 잘하냐? 어떻게 하면 돈 벌 것인가? 이게 의도예요, 의도 사실은.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잘하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이냐? 의도를 하는데 여기는 그거 말고 이 천지 만물의 진리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지라 이거죠. 그렇게 돈 버는 일상생활 말고 그거는 저절로 가만히 있어 저절로 잘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돈 벌 때 뭐 어떻게 할까 막 마음을 집중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그런 마음을 세상 만물의 진리함고 하는데 드린 게 대소유무 12. 대소유무는 이치고 시비엔 일이고 과거 부족 활동 이 세 가지예요. 대소유무, 시비에 불족 화두. 화두로 갖고 의심을 걸어라 이거죠. 그래서 의심 거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해결이 됐으면 스승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요거를 이제 의도를 한번 어떻게 하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거죠. 옛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어린 나이 7세 때 구름이 한 점 없는 화창한 날 사방 산천을 바라보시다가 문득 하나를 바라보고 7살 때예요. 7살 때. 7살에 누구 같았나? 권상의 딸 정도였을 것 같아. 저 하늘은 어찌해서 저렇게 깨끗할까?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깨끗하지? 저 깨끗한 하늘에 어찌해서 바람이 일고 구름이 생겨 비가 내리는 거. 근데 갑자기 바람이 이거 어떻게 왜 그러냐?
저 하늘은 얼마나 높고 큰 것인가 하고 의심이 됐더니 9세가 되더니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친하고 어떤 사람은 안 친하고 봄, 여름, 가을 그런 왜 바뀌고 생로병사는 왜 생기고 아니 뭐 인생 문제가 하여튼 또 별게 막 온갖 뭐 세상에 보는 게 다 의심이에요. 이게 어디가 돼요? 서당에 가서 천자문을 배우는데요. 하늘천 따지 그렇게 배우면요. 하늘천 따지 않으면 하늘은 무엇인가 땅은 무엇인가 이게 하늘천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하늘은 무엇인가 땅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자꾸 우주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늘천이 나가질 않잖아요. 아 이거 재미없다고 그만두고 학원 서당도 그만다 계속 보는 것마다 의심이에요. 요렇게 하는 것이 의도라 이거예요. 그러다 내중에 도사를 만나려고 하고 기도도 하다가 내중에 정에 들었다. 이 일을 어찌할꼬 대정에 들어 드디어 대각을 이루셨다. 이게 의도의 예란 말이죠. 근데 부처님은 이 왕자로 있다가 이게 왕궁을 나가서 사문유관 그 성문을 갔더니 생로병사를 봤다. 늙어서 죽는 사람, 병든 사람, 태어난 사람. 보니까 너무 고통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생사가 없는 자리 없을 수가 없느냐. 저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느냐는 의심이 딱 걸렸어요. 이게 걸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을 유성 출가해 갖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왕자자를 버려버리고 6년간 고해 끝에 대각을 이뤘단 말이에요. 이게 대종사님하고 조금 방법은 다른데 같은 거예요. 이걸 하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냥 의심이 안 걸려. 뭐만 의심 걸려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여기는 의심만 걸리지. 이쪽에 안 걸려요. 안 걸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공식 문제를 1700개를 내는 거예요. 하지 말. 근데 이게 의심이 걸리나. 응? 그러니까 20개로 이게 줄여들고 대적공치 30개를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안 되더라. 자꾸 이게 의심을 걸어봐야 되는 거예요. 걸어봐서 이게 이제 대적공칠 교단 백주인 대적공칠이잖아요. 이걸 의심 걸어보라는 건데 그냥 말만 읽고 의심을 하지 않잖아요. 변산 구공로의 성립청수성이라 무무영 비위역비라 이거 있잖아요. 변산에 가면 이렇게 물고비가 9고비가 구부러져 있는데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어떻게 돌이 물소리를 들어요? 무무여 비위역비위라 없고 없는 것도 없고 없다. 없는 것도 없다.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아니고 아니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게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이렇게 이제 의심을 딱 걸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오래오래 의단을 뭉친다면 한 번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그냥 머리로 굴리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럴까?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면 그게 정에 들어 탁 깨치는 것을 이걸 의단을 뭉쳐 이 적정 깨친다고 한단 말이죠. 의단을 뭉쳐 깨친다고 한다. 이렇게 그렇게 의단을 뭉쳐 깨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뭉치냐? 어떤 옛날에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바깥에 가더니 몇 달간 장사를 하고 집에 돌아봐요.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돈 욕심이 생겨서 장사를 조금 한두 달 이렇게 들어왔대요. 들어왔더니 자기 부인이 뭐 사람이 오다 안 오니까 그냥 다른 남자하고 도망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열이 나서 이게 못 살겠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막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막 화가 남아갖고 참으다가 그냥 어떻게 됐대요? 그냥 절로 출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출가를 해갖고 근데 이게 분통이 터져서 못 살겠어요.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지니까 앉아갖고 지각을 할 수가 있어. 그랬대요. 앉으면 지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겠대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보니까 저 사람이 뭐 화두를 이상한 화두를 걸었다. 그죠? 큰 노인이 왔는가 보다 했는데 앉으면 지각 밥만 먹고 나면 지각을 할 수가 있어. 지각을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년을 지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더니 하루는 지각을 할 수가 있지 그러더래요. 의도가 깨쳐진 거야. 지각을 할 수가 있지 그러고. 그래 깨친 거예요. 그게 이게 뭐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왜 저러냐 이렇게 의도를 탁 뭉쳤다가 팍 깨치는 거예요. 대의지하에 큰 의심 아래 대정대각이라 마음이 뭉쳐갖고 딱 깨쳐진다 이거예요. 한 생각에 모든 의심이 합쳐서 깨친다. 요거는 이제 의도를 깨치는 거고 아까 같이 그냥 우리가 스승하고 묻고 배우고 이렇게 세상 일은 묻고 배우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궁글게 하는 게 있고 의도를 뭉치는 게 있고 이게 견문 일을 해서 견문하는 게 있고 이게 다 의도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를 각각을 해보라 이거죠. 어떤 거는 생각을 궁글려서 알아보고 그렇죠?
어떤 거는 의견을 이게 스승하고 동지하고 의견 교환을 해보고, 어떤 거는 이렇게 의심을 딱 걸어보고. 그런데 의심 걸을 때는 정신이 맑을 때 잠깐 걸어야지 너무 오래 걸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화두를 걸어보자. 이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의견마다 시간을 적는 거예요. 그날 의심한 거를. 그러니까 화두 걸은 것도 적고요. 아까 같은 이런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그건 빼버리고 그날 학교에서 그 공부하기 빼버리고 학교에서 공부하기 그 의도 건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전공 공부하는 건 빼버리고. 왜냐하면 진짜 이게 말하면 이 진리적인 걸 그러면 그 의견마다 숫자를 적으라 이거죠. 그래 그걸 적고 그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교과서 했죠. 연불자선만 이제 그 숫자를 적으면 이게 다음에 또 하게 됐어요. 하루에 연불자선 업했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계획표를 세우고 내가 여기 계획표를 세운 거예요. 내가 하루에 의료연말 30분 하겠다. 경전연만 40분 하겠다. 연불자선 1시간 30분 하겠다. 이 목표를 적는 거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몇 시에 일어나겠다. 이게 자기 적는 거예요. 요거 표준인데 저녁에 몇 시에 자겠다. 그다음 2조, 1조, 6조는 아까 프렌드 C를 했냐, 10번 중에 몇 번을 했냐, 그 숫자를 적고 상시일기를 적었냐 안 적었냐 이렇게 계획을 해서 월별 목표를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이렇게 한다. 자관 일과를 세워놓고 일과를 준수하는 거예요. 이게 일과등력이라고 해요. 일과등력. 이 세상에 규칙 생활 안 하고 일과를 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없어요. 옛날에 참 유명한 사람은 전부 규칙 생활 일과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일과를 막 늦게 들었다 막 술 먹고 들었다 이러지 말고 딱 일과를 잡아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